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IT 강국, 디지털 강국, 전자정부 홍보하더니 이게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로 얼굴에 먹칠을 제대로 했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사태였는데 정부가 원인 설명을 바로 못했었잖아요. 예. 이게 나왔습니까? 아직도 원인이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문 용어긴 하지만은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에 오류가 생기면서 사용자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라는 게 행안부의 이제 설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오작동했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유를 못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째로 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왜 오작동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이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한 건데. 장비를 교체할 거면은 사실은 몇 시간이면은 돼야 되는데 물론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그러면 56시간이나 이게 걸릴 일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재밌는 게 이상민 장관이 이 먹통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8시 40분부터 이제 이게 먹통인 거를 행안부가 인지를 했는데 이거를 각 지자체에 이제 알린 거는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올이라는 지방행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자체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행안부가 지자체까지 관할을 하니까 이거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실제 알린 거는 그날 금요일날 오후 5시쯤에 이제 알린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먹통이 돼가지고 난리가 이제 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들도 파악을 못한 거죠. 일단은 원인은 못했는데 원인을 파악하는 걸 떠나가지고 공지는 했었어요. 공지는 했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다. 네. 원인 지금 확인 중이다. 이런 것조차도 지금 가지 않아서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아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개 회사도 아니고 국가 행정망이면 2중 3중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백업 시스템이 없었던 건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얘기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업 시스템이 있었대요. 근데 두 개 다 잘 안 돼. 이 L4 스위치가 잘 안 돼가지고 요것도 같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면은 아니 그럴 때 하라고 하는 게 백업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목요일 날 밤에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가 좀 질타를 받은 게 이렇게 중요한 업데이트면은 주말에 이거를 쓰지 않는 주말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옛날에도 이런 업데이트 많이 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평일에도 하는 게 아주 이상하진 않다. 그거는 오케이. 근데 업데이트를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를테면 백업 시스템이 있으면은 백업 시스템은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비상에 대비를 해야죠. 예,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오류가 생기면은 이게 이제 이거라도 작동을 해야 되게 이제 내비두고 예비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두 개를 같이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오류가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IT 전문가들은 혀를 끌끌 찰 일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을 너무 조금 적게 책정한 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좀 기사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도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입찰을 못하게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이 좀 그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매출액 같은 거 제한이 있거든요. 좀 중소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공수주에 있어서 공공수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약간 위기를 불렀다라는 내용도 있고 너무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이게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불렀다 이런 다양한 기사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국가 전산망이 오류가 낸 게 이번이 3번째거든요. 다 예. 다릅니다. 3월에는 법원의 전산망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 6월 달에는 이제 나이스라고 불리죠. 그래서 네. 초중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맞아요. 그때도 혼란이 있었어요. 이것도 작동 오류가 됐다라는 거고 이번에 정부 세월 정부 민원 서비스 행정망 마비인데 이게 단순히 민원 서비스만 안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로그인이 안 돼 가지고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로그인 네.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자체가 다 올스톱했다고 보면 돼요. 모든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결제도 안 되고 네. 뭐 예산, 복지, 회계 뭐 이런 게 아예 다 안 된 거예요. 휴가 신청도 못 했다고.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 사실 그래서 민원 서비스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반 동안. 그래서 이게 근데 아직도 매뉴얼 그거에 근데 행안부의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잘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10월이었나요? 그때 카카오가 먹통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과기정통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래서 일반 카카오톡을 우리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은 예. 일반 사기업이 운용하는 메신저가 먹통이 돼도 정부가 재난 문자도 보냈는데 네. 이번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아무런 통보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지자체는 물론 알렸지만은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뭐를 통보를 해야 되는지 여부조차 몰랐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좀 심각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예.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부가 카카오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엄청 과징금도 질타했죠. 거액으로 물리고 예. 막 대표도 사퇴하고 이랬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러니까 남궁훈 대표가 그때 사퇴를 했고요. 네. 대표가 그리고 근데 최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최대 주주였죠. 김범수 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막 설명도 하고 소상공인한테 보상도 하고 막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 KT 그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그때도 1시간 반 동안 KT 망이 조금 문제가 화재로? 있었어요. 예.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그때 KT가 요금 감면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그럼 행안부는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가 됐든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왜냐하면은 뭐 책임지라고 있는 게 장관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상민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때 전자정보 홍보한다고 나갔었어요. 예, 그 포르투갈에 열린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에서 전자정보 홍보하고 미국 가서 디지털 정보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빵 터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해외에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사실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수행한다고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안 질의가 지금 23일 이제 네. 내일 모레 열리는데 이것도 참석 안 하겠다. 차관이 가라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수행도 뭐 중요하지만은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뭐 네. 행안부 장관 없으면은 거기하고 외교가 안 됩니까? 영국하고. 그래서 조금 좀 무책임하고 좀 면피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대안과 책임지는 모습을 좀 장관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민주당에서는 전자정보를 석기 시대로 돌려놓은 거 아니냐 뭐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은 대전에 갔더라고요. 예. 정책 현장을 방문한 거긴 했는데 뭐 개소식 참석이었는데 정치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입장은 모든 게 다 일정이 다 계획되어 있었다. 네. 대구도 계획되어 있고 대전도 계획되어 있고 울산 가는 것도 예.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뭐에 갔냐면은 대전 중구의 외국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이제 검찰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소송이 되면은 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신 이제 소송 대리인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도행정 네. 그래서 교도소 관리 그리고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 관리도 알겠죠.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외국인 관리가 있고 이제 예. 법무부에서 하는 관리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전에 사회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CBT 대전센터 개소식까지 장관이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뭐 의미가 없진 않더라고요. 예, 그동안은 광명에 전국에 한 곳뿐이어서 오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전국에 2개가 생겼다 얘기는 하는데. 그 대구에는 왜 가셨는지 아세요 혹시? 저기 뭐가 있었는데. 예, 그 공단이 있어요. 예. 대구에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안산에도 많아요. 일단 가까운 안산에도 과천하고 매우 가까운 안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게 지금 뭐 짜여 있고 더더욱 출마 선언은 목전에 두고 있으니 좀 더 관심을 받는 거고 오늘도 열심히 또 인증사 같이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예. 뭐 장관들 인기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뭐 출마를 위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은 이거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뭐 총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성 준비된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인요한 위원장도 근데 오늘 대전을 찾았더라고요. 예. 뭐 좀 시차를 좀 조정을 한 것 같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상민 의원 뭐 관련해서 또 뭐 이제 혁신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다 이제 좀 정교하게 짜여진 일정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가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 그래서 그런 거에 다목적으로 노리고 조금 한동훈 장관도 좀 주목을 받게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한동훈 장관 여권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뭐 사실 지금 딱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역동성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부정적 이미지와 인식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좀 바람을 불어넣는다라면은 나쁠 건 없는데 다만 이제 그게 한동훈이 오면은 강서구청장에서 진 17.15%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17.15%를 극복할 17%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구력 뭐 네. 이런 거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은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용되고 이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뭐 이제 국무 이제 위원이죠. 스타 장관으로 스타 꼽히잖아요. 장관이죠. 네. 근데 이 정부의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고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를테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장관이 그래가지고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게 총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민청을 신설해야 된다. 네. 이민 문제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예.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이민청을 가지고 총선 아젠다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야권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프레임 대 프레임이 이제 선거를 맞부딪히는 거잖아요. 이쪽의 예. 주장과 이쪽의 주장이 누구가 더 설득력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데 야권은 선거 치르기 매우 쉽습니다. 뭐 그냥 딱 윤석열 정권 심판 7자면은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해요. 뭐 이것도 다 뭐 예를 들면은 뭐 R&D 예산 삭감도 가능하고 그걸로 뭐 이를테면 박정훈 대령 기소한 것도 가능하고 예.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한 것도 가능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권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승리 뭐 이런 걸로 이제 치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선거를.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민청 신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선거를 치를 수 있냐라는 그 거죠. 아젠다로는 약하고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또 휩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빠르면은 내일 모레 지금 쌍특검 지금 법안에 네.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23일 날 안 되면은 31일 날, 30일 날, 12월 1일 날에도 통과시키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가만히 냅두면 12월 22일 날 이게 본안 상정이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 그러면은 여기 쌍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뭔지를 물어볼 거예요. 네. 민주당도 물어보고 국민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특검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냥. 예. 예.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 평가보다도 더 높아요. 예. 그런다고 본다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동훈 장관이 등판해가지고 뭔가를 뒤집기에는 되게 네. 어려운 미션이다. 일단 예. 특검에 대한 스탠스 밝히는 것부터가 시험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정계 입문이나 총선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당내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가지고도 지금 뭐 추측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관측하세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그 한동훈 장관의 의지랑은 별로 관련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출마하는 것도 본인이 어느 정도 결심이 섰으니까 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강력하게 당에서 요청을 하고 예. 그 용산에서도 사실상 좀 나가라 이렇게 밀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을 강요받은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으면 안 하겠지만은 이제 예.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동훈 장관이 내가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발언권이 있는 거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요청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도 잘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무엇을 맡길 것인가? 예. 뭐 비대위원장을 맡겨? 뭐 선대위원장을 맡겨? 네. 뭐 이런 거를 많이지 아니면은 그냥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적장이 있어 보이지만은 별거 아닌 예, 얼굴에 간판 같은 네. 실무는 맡기지 않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험지 출마, 비례 출마까지 얘기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역구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이를테면은 뭐 강남 서초에 나갈 것이냐, 뭐 예. 대구로 나갈 것이냐, 수도권에 붙어볼 만한데 네. 이를테면 586하고 붙일 것이냐, 아니면 완전 험지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지금은 사실은 여당 내에서 이거를 주도해서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거는 원래 보통 1월에 띄워요. 네. 1월에 띄우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동훈 장관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아직 후임 1월 11일까지 전에만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말 정도에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 한동훈 장관의 네. 거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뭘 맡을지는 아마 1월 중순 이후에 아마 드러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아무 말 대잔치가 한 달 나오고 동안은. 아무 말 대잔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준석 전 대표는 한창 신당을 띄우다가 지금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서 속내가 뭐지 싶거든요. 진짜 동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우호적이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내 경쟁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3년 반 있다가 정계 은퇴하실 분이고 내가 그분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근데 한동훈 같은 사람이면 그 이후에는 보수의 어떤 정통 뭐 적자 자리를 놓고 네.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정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좀 상식적이고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정치하고 싶다. 아 그런 차원에서.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암투 벌이고 윤핵관들이 누구 찍어내고 그런 네. 건데 한동훈 장관은 최소한 그런 긍정적인 면은 이준석이 본 것 같은데 이거를 마치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 오니까 내가 그러면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네. 신당 안 만들고 그럴 거야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덕담 수준이다.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 치켜 세워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짚어보고 싶어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빅텐트론을 꺼냈는데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가 붙었어요. 민주당 비명계를 향한 손짓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다가오는 총선의 어떤 큰 구도라는 게 반윤이냐 친윤이냐 뭐 네. 이런 걸로 지금 짜여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란 걸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게 불리한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빅텐트론으로 반 이재명 세력까지 다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인데
뭐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민주당의 비명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예. 어떤 의원을 물어봐도 국민의힘으로 가겠다라는 분은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특히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국민의힘으로 가면은 지금도 국민의힘이 어렵잖아요. 근데 음. 국민의힘 타이틀로 왜 나가요? 그러니까 고려할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 그래서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본인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만간 결단이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또 그냥 또 자기 울산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오늘 뭐 지역 신문에서 네. 보면 울산 남구로 계속 출마하겠다라는 건데 용산에서 지금 압박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강하게 지금 당 대표까지 내려놓으라는 푸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빅텐트론을 갑자기 꺼내든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크게 평가할 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빅텐트론의 대상이 있고 네. 예를 들면은 거기에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고 음. 설득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빅텐트론이 좀 가능하겠네 그러는데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누구를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완전 오리무중이니까 그냥 이것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무 말 대잔치의 좀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요. 지금 뭐 경향신문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략적 수단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거론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정부 여당과 싸워야 된다는 주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탄핵, 특검, 국정조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조금 붙어보겠다라는 건데 대통령 탄핵은 오바죠. 그리고 그게 지금 뭐 출판기념회 가가지고 네, 민영배 의원. 탄핵으로 반윤연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윤을 연합하려면 탄핵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박근혜로 중도 확장 뭐 그런 걸로 거의 들렸어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탄핵은 아니지라고 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중도 보수에서 그럼 다 돌아섭니다. 네. 이준석이나 다 그 윤석열을 싫은 사람들의 입지도 좁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당에서도 선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 네. 지지율이 낮은 거랑 탄핵을 뭔가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할 때도 민주당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먼저 움직였어요.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당이 제1야당이 할 만한 전략은 아니고 그냥 예. 이분들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거 네. 이런 전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김혜영의 뉴스 공감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